자, 오늘도 중학교 2학년 작년도 기출문제 또 다른 학교 걸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어저께였습니다. 그게 제가 촬영한 게 순환소수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는데요. 자, 여기 이제 3번 문제부터 해볼 텐데 순환소수 처음에 배울 때 우리 교과서마다 좀 자주 등장하는 수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분모가 7인 것들에서 뭔가 규칙을 찾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규칙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와 같아요. 자, 7분의 1을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봤나 봐요. 소수로 나타내봤더니 0.142857 1 위에 7 위에 점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즉 순환마디가 꽤 길죠. 순환마디가 14287 이렇게 6개예요. 6개. 이게 계속 14287 이렇게 나가는 순환소수더라 이겁니다. 이걸 알려줬어요 일단. 그리고 7분의 3을 또 소수로 나타내버려요.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수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규칙을 찾는 거죠. 반복이 될 건데, 이제 무엇이 반복될 거냐가 연습이 만약에 사전에 됐다면, 특히 이렇게 7, 7 이런 걸로 한번 직접 나눠 보셨다면 뭐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 걸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 7분의 1 있잖아요. 이게 정말 0.142857148 이게 나올 것인가 나눠 보았답니다. 여기 있죠?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1 나누기 1 나누기 7을 한 겁니다. 1 나누기 7에서 0 내려갔고 7 나머지 3 또 0 붙어가지고 4 쭉 했더니 재밌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눠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요 나머지가 분명히 7보다는 작은 그 자연수들이 나왔겠죠. 가능한 게 1, 2, 3, 4, 5, 6까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다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몇 개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다 나와요.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나머지가 0이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다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처음엔 1이었고 그 다음 2, 여기 3, 그 다음 4, 5, 6이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제가 계산한 게 지금 7까지 와가지고 7, 7에 49 하면 나머지가 또 1 아닙니까? 그럼 다시 여기 1에서의 규칙이 그대로 또 이렇게 반복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 4, 2, 8, 5, 7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3으로 그러니까 7분의 3이었어요. 7분의 3. 우리 원하는 게 지금 7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3 나누기 7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3 나누기 7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7로 나누었겠죠. 그럼 몫은 7, 4, 28 해가지고 나머지 2 되고 그대로 여기부터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똑같이. 그럼 어디부터 출발했을 거냐면 그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4, 2, 8, 5, 7 그 다음에 다시 1 이렇게 갔을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7분의 2였다면 어떻게 될까? 7분의 2 한 번만 써볼게요. 칸을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그럼 7분의 2도 이제 0. 얼마 이렇게 출발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했냐? 여기부터 출발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2 나누기 7 이렇게 여기부터 출발을 했겠죠. 그러면 0 하나 내려가고요. 0. 그리고 7, 24. 7, 24 여기부터 쭉 계속 또 반복되는 게 나왔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작 첫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였어요? 7, 24였으니까 2부터 출발했을 거다. 2, 8, 5, 7 그 다음은 1, 4 이렇게 갔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0.285714 2, 8, 5, 7, 1, 4 요걸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2, 8, 5, 7, 1, 4 얘네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럼 요거는 3 나누기 7에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만 딱 발견하는 순간 이 배열들이 그대로 반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추론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보면 0. 자, 아까 어디서부터 출발했었죠? 3? 여기였으니까 4부터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 여기를 보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4, 2, 8, 5 4, 2, 8, 5 7, 1 이렇게 됐겠죠. 이게 지금 순환마디가 되는 겁니다. 위에 점점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더 써볼게요. 4, 2, 8, 5 7, 1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또 여기에 4, 2, 8, 5, 7, 1 이렇게 나갔겠죠. 근데 지금 우리 찾고 싶은 건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 수잖아요. 그럼 이것도 자 6개씩의 규칙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럼 6개씩 최대한 100 근처에서 몇 묶음이 나왔을까? 우리 해봤습니다. 이 앞에 문제에서도 앞에 기출에서도. 그러면 6개씩 묶었어요. 그럼 나눠보는 거죠. 6, 1은 6 나머지 40이니까 6, 6에 36 이렇게 하면 96까지 간 거죠. 96
그 다음에 플러스 4 해줘야 이제 딱 100번째를 찾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자, 6덩어리씩 묶었을 때 이게 총 몇 덩어리가 나오더라? 16덩어리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16덩어리.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지막 요 1이 몇 번째 수가 됐겠어요? 그렇죠? 96번째 수가 됐겠죠. 그럼 여기서 몇 개만 더 가면 돼요? 4개만 더 가면 된다. 즉 4, 2, 8, 5까지 갔을 때 요 5가 바로 뭐더라? 100번째 수더라 그 말이에요. 100번째 수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몇 번째 수 찾는 거는 뭐 앞에서도 많은 유형들 많진 않았지만 몇 개 유형에서 체크를 해봤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7 분모가 7일 때 어떤 순환소수 순환 마디의 어떤 규칙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재밌나요? 저는 재밌던데요. 이런 거 규칙 찾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꼭 한번 직접 나눗셈을 해보시고 느껴보세요. 나머지들이 1부터 6까지가 전부 다 등장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순환마디가 6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14분의 n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겠대요. 유한소수. 그때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n의 값을 찾아달라. 저는 이거 보기도 일단 적어봤습니다. 보기를 적었고요. 뭐 90, 96, 98, 102, 105 이렇게 있대요. 이 중에서 이걸 유한소수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얼른 우리는 뭘 합니까? 이 14를 소인수분해를 해보죠. 그럼 14분의 n이라는 건 뭐 소인수분해 이건 2 곱하기 7 아닙니까?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자, 이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 또는 뭐여야 합니까? 그렇죠. 2 또는 5여야 돼요. 그렇죠. 2하고 5. 2만 있어도 좋고 5만 있어도 좋고 뭐 섞여 있어도 좋고 근데 불편한 요 7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쉽네. 그러면 n은 일단 7을 약분을 시켜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n은 뭐의 배수? n은 7의 배수구나 이런 거를 찾았을 때 100 근처에 있는 7의 배수를 그냥 찾아버리면 되는 거죠. 맞나요? 해볼까요? 100 근처에 있는 7의 배수. 뭐가 역할까? 이 중에 뭐 98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 98? 98? 7을 딱 나눠 떨어지잖아. 7의 배수 맞잖아요. 7, 1은 7, 7, 4, 7.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더, 그 다음 7의 배수 그냥 7 더해버리면 됩니다. 105죠? 그럼 요 근처에 있는 뭐 보기에는 3번 아니면 5번 같은데 이게 더 100에 가깝잖아요. 2 차이 나고 얘는 5 차이 나잖아. 그래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틀렸을 거예요. 뭐야? 뭐야? 맨 첫 앞에 그 문구를 뭐라고 할까요? 잘 안 읽었던 거죠. 우리 눈엔 요거만 들어왔던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 했나?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98이었다 쳐봐요. 이게 98이면 뭐 7은 어쨌든 약분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7로 약분을 했을 때 남는 거 한번 써볼까요? 자, 2 곱하기 7 곱하기 98이었잖아요. 자, 그럼 7하고 이거 약분돼가지고 7, 1은 7, 7, 4, 28. 2분의 14였던 거야. 근데 2분의 14는 2 또 7 약분이 될 거니까 결국 7이잖아요. 이거 정수잖아요.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뭘 놓쳤나 봤더니 이게 7은 일단 약분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 n이 또 2랑도 약분이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얘는 정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n은 2의 배수이면 안 되는 거예요. and 2의 배수는 안 돼. 2의 배수는 그냥 짝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의 배수는 전부 짝수니까. 그래서 7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것은 안 돼. 7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건 안 돼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7의 배수이면서 홀수이니까 105였다면 7만 약분이 되고 2는 약분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05였답니다. 오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요거를 뭔가 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실수를 하기 좋은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함정이 약간 숨어 있었는데 조금 요만한 함정 정도로 할까요? 다시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또 봅시다. nmx가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래요. nmx. 근데 a가 6의 n제곱이래요. 6의 n제곱. b는 20의 m제곱. 근데 요 a와 b를 곱했대요. 곱했더니 675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때 요 x를 찾아주세요. 자연수래요.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우리 지수 법칙 같은 거 막 배웠으니까 지수끼리 좀 비교를 해주면 되는 뭐 그런 유형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a는 6의 n제곱이래요. 그럼 a는 6은
2 곱하기 3인 거잖아요. 그럼 요거 전체 지금 n제곱, 요게 지금 a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시 지수 법칙에 의하면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이와 같이 되겠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는 20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된대요? 4, 5, 20이니까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 요게 20인데 요거의 지금 m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b더라 이거예요. b다. 그러면 b는 자, 이것도 이렇게 지수 법칙. 이거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 m제곱. 2의 제곱에 지금 m제곱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럼 요 2와 m은 곱해주는 게 또 지수 법칙이었죠. 그래서 2의 2m제곱 곱하기 5의 m제곱 이와 같이 됐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둘을 곱한 게 요거래요. 그럼 675 뭐 하고 싶어요? 675 소인수분해를 해봐야겠죠. 675 소인수분해 합시다. 자, 이렇게 원칙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 요 끝에 5니까 5로 나눠지겠네. 5, 1은 5, 17이니까 5, 3, 15, 25 남았죠? 5, 5, 25. 또 5로 되네. 그러면 5, 20, 5, 7에 35,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됐네요. 그래서 요 675는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와 같이 됐을 겁니다. 머릿속에 두시고.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곱해 볼게요. 두 개를 곱하면 2의 n제곱하고 2의 2m제곱하고 곱해질 거잖아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하면 밑이 똑같을 때 지수끼리 더한다.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2의 지금 n 더하기 2m제곱 이렇게 됐겠죠. 곱하기 자 3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없죠. n제곱 곱하기 5의 m제곱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a, b 지금 두 개 곱한 건데 요 결과가 675 즉 3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저 요 맨 앞에 뺄게요. 곱하기니까 상관없잖아요. 이제 잘 비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뒷부분이죠. 뒷부분. 자, 여기 있는 n 이게 3의 지수입니다. 그럼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n은 3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잖아요. n은 3입니다. 어디 쓸까요? 여기 쓸까요? n은 3 찾았고 그 다음 5 위에 있는 지수 요게 m이에요. m2예요. 그래서 요게 2와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m은 2더라. 그럼 x가 뭐였나 봤더니 x는 요 2의 위에 있는 지수죠. 2의 지수. 그래서 요거면 되겠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결론 x는 자 n 더하기 2m이었는데 n을 찾았잖아요. 3 더하기 m도 찾았잖아요. 2는 4 이렇게 되어서 7이라는 정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그냥 소인수분해 잘 해가지고 지수법칙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하는 간단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았죠? 이 정도 숫자가 조금 복잡은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의 9제곱 곱하기 5의 x제곱 곱하기 7이 12자리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자연수 x의 값을 구해달래요. x는 여기 5의 지수였습니다. 이것도 아마 유형적으로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 2하고 5가 있잖아요, 밑에. 그럼 2하고 5 하나씩 곱했다면 10이죠. 두 개씩 곱했다면 100이죠. 맞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어서 그렇죠. 1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릿수를 결정할 때는 요 12하고 5 때문에 뒤에 공이 몇 개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릿수를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헷갈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일단은 2의 지수, 2가 9개나 있는 거잖아. 짝 맞추기 위해서 제가 x가 9일 때는 몇 자릿수가 되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x가 9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의 9제곱, 5의 9제곱이니까 2 곱하기 5의 9제곱 곱하기 7 이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0의 9제곱인 거잖아. 10의 9제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공이 9개 붙었겠죠. 공이 9개 붙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7을 곱했으면 요게 7이 되는 거잖아. 맨 앞자리가 7, 그 다음 공이 9개가 붙었을 겁니다. 이렇게요. 3, 3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몇 자릿수죠? 공이 지금 9개야. 그럼 여기 맨 앞에 7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10자릿수가 되는 거잖아. 10자릿수. 10자릿수. 나는 더 큰 걸 원해요. 지금 12자리 자연수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일단 9개까지는 맞춰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9개보다 더 돼야겠네. x가 더 돼야겠네.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 그런데 이제 9개에다가 몇 개 5가 더 곱해졌을까를 좀 따져보자고요.
그럼 그 몇 개 남아있을까에 대한 5와 그 다음에 요 7이 곱해져 가지고 요 자릿수를 조금 더 늘려갈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2에 지금 9제곱 곱하기 5의 9제곱까지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5에 몇 개가 있을지 뭐 네모 제곱 해보죠 뭐. 곱하기 7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죠. 그럼 어쨌든 요 앞에 있는 요 아이 때문에 공은 9개가 뒤에 붙을 거란 말이죠. 공이 9개가 붙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붙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와 있는 자리의 수는 3자리가 돼야겠지요? 맞습니까? 하나 있으면 한 자리라면 요거처럼 지금 10자리가 되고, 이게 만약에 2자리였다면 11자리 되고, 3자리여야지만 12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게 3자리가 되는 가장 큰 네모를 찾아버리면 되겠다. 그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x는 9 더하기 네모가 되는 거죠. 9개에다가 네모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따져보는 거야. 자, 요 네모가 1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모가 1이라면 5, 7에 35. 여기 2자리밖에 안 됐잖아. 우리는 3자리 찾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네모가 3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5의 세제곱 얼마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 아닌가요? 맞죠?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25죠. 그럼 125 곱하기 7 하면 어떻게 되냐 해봐. 125 곱하기 7 해봐요 빨리. 7, 5, 35, 3 올라갔어요. 2, 7에 14, 14에다 3 더하면 7. 그 다음에 1 올라갔어요. 875가 되겠네. 괜찮네. 875. 지금 네모가 3일 때 해본 겁니다. 그럼 네모가 4라면 어떻게 되죠? 5의 4제곱 얼마예요? 5의 4제곱은 625죠. 그럼 625에다가 7을 곱해버리는 순간 6, 7에 벌써 40이니까 4자리 돼버리잖아. 그럼 13자리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됐네요. 그래서 내가 찾은 거는 요 네모가 몇일 때더라? 3일 때더라. 3일 때더라. 요겁니다. 맞나요? 맞지요? 자, 2일 때 해봤나요? 네모가 2일 때? 자, 네모가 2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모가 2라면? 네모가 2라면 25. 25 곱하기 7도 분명히 3자리가 되는 건 맞아요. 25 곱하기 7. 25 곱하기 7. 그럼 7, 5, 35, 3 올라가서 2, 7에 14, 17. 175가 될 거니까 역시 총 전체적으로는 12자리가 되는 게 맞지만 가장 큰 걸 원했죠. 가장 큰 거. 이게 더 크잖아요. 875가 175보다는 더 큰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내가 찾은 x는 결국 12가 된다. 이렇게 찾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2하고 5가 짝이 맞았다면 결국 10의 거듭제곱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뒤에 공이 붙어서 자릿수를 헤아리기가 좀 더 수월하더라 그거예요. 이렇게 쪼개본다. 알겠습니까? 자, 8번 문제 볼게요.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죠? 복잡해요. 컴퓨터의 용량의 단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나요? 이거 컴퓨터 컴맹인 사람은 이거 잘 못 읽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이거 뭐 바이트라고 읽나요? 1바이트? 자, 1바이트는 2의 세제곱 비트래요. 2의 세제곱 8비트잖아요. 8비트. 8비트가 1바이트구나. 그러면 2의 10제곱 1024잖아요. 그럼 1024바이트가 1kb라고 한대요. 또 2의 10제곱 1024kb는 또 1MB라고 한대요. 메가바이트를 MIB 이렇게 쓰나요? 저 그대로 표를 옮겨 적은 건데요. 저도 그거까지는 아무튼 그리고 2의 10제곱 1024MB는 1GB라고 합니다. 그럼 이 관계를 따라 이용을 해가지고 자 2의 17제곱 킬로바이트인 영상이 96편이 있대요. 그러면 이때 그 전체 용량이 몇 기가바이트냐? 가장 큰 지금 어떤 단위로 좀 환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 용량이 몇 킬로바이트인가? 여기서의 단위는 지금 킬로바이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몇 킬로바이트인가? 그럼 그 몇 킬로바이트 때 단위를 이제 좀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커지겠지만 단위를 줄여갔을 때 몇 메가바이트고 또 몇 메가바이트인지를 계산해서 몇 기가바이트인지를 지금 체크하는 그런 유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 용량은 자 2의 17kB 곱하기 96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96을 얼른 소인수 분해를 좀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96은 16 곱하기 6인가요? 6, 6에 36 맞죠? 근데 16은 2의 4제곱이죠. 6은 2 곱하기 3이죠. 즉 뭐예요? 2의 5제곱 곱하기 3이 됐겠죠. 96이 소인수분해 됐을 때 2의 5제곱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이거랑 2의 17제곱이랑 곱했을 때가 전체 용량이 되는 거죠. 단위가 킬로바이트겠지. 자,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되나요? 17이랑 5를 더했으니까 일로 봅시다. 2의 22제곱이 되겠죠. 2의 22제곱 곱하기 3이죠.
3kB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단위가 지금 kB예요. 자, K라고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요만큼이 몇 메가바이트일까를 먼저 거쳐 가셔야 됩니다. 몇 메가일까? 그러면 2의 10제곱 kg가 1메가라며? 그럼 이것도 2의 10제곱으로 그냥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2의 여기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할게요. 맨 뒤로 뺄게요. 2의 10제곱.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10이니까 12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위가 될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몇 메가바이트라고요? 1메가바이트라고. 요게 1메가바이트인 거야, 요게 1메가바이트.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의 12제곱 곱하기 3 이제 메가바이트 이렇게 단위가 오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그럼 메가바이트까지 지금 왔단 말이죠. 그러면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가 1기가가 되는 거잖아요. 1기가바이트. 그럼 이것도 2의 10제곱으로 또 분리를 시키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여기 3이 있었고요. 곱하기 2에 여기 10제곱으로 분리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 몇 개였겠어? 총 12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2개가 됐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지금 메가바이트가 될 것인데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가 바로 1기가바이트였다 이거야. 요게 1기가바이트. 그럼 결국 요거하고 요거 곱해버린 게 최종적인 기가바이트의 단위로 환산이 된 거죠. 2의 제곱 4, 4, 3, 12. 맞습니까? 그래서 12기가바이트가 되더라가 정답이 되는 거랍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좀 어렵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는 그 거리에 대한 단위는 약간 익숙한가요? 여러분 1m가 몇 cm죠? 1m가 100cm 아닌가요? 그런 관계는 계산 잘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이런 관계를 알고 있단 말이죠. 1m는 100cm다. 그렇죠? 1m는 100cm다. 이런 단위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럼 1km는 1000m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1000m? 그럼 예를 들어서 몇 cm 할까요? 4만 cm 할까요? 해볼까? 4만 cm? 4만 cm. 아니야, 40만 cm. 그럼 40만 cm가 몇 킬로미터일까요? 요거 환산은 잘하잖아요. 뭐 공 2개 주고 3개 주고 이런 관계가 다 지금 요거를 지금 생략한 채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청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단위가 관계가 숨어 있는 거냐면 지금 100cm가 1m니까 거쳐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000이죠. 4000 곱하기 100cm와 같은 거잖아요. 40만은. 그럼 100cm가 단위로 환산을 하면 1m가 됐던 거죠. 그럼 얘는 4000m가 됐던 거 아닙니까? 4000m. 그럼 4000m는 또 4 곱하기 1000m 이렇게 갈라 써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0m에 대한 게 지금 1km였으니까 이걸 곱하면 결국 4km다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관계였던 거예요. 알겠죠? 네. 자, 9번 문제도 보도록 하죠. 9번 아름다운 그림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입체도형이죠. 이거는 9예요, 9. 자, 반지름의 길이가 3AB인 9라고 합니다. 그 9의 부피를 V라고 한대요. 그리고 얘는 밑면이 원인, 원기둥입니다. 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6A고요. 이 높이가 6AB의 세제곱인데 그 부피를 W라고 한대요. 그때 W분의 V 값을 계산해달라. 뭐 단항식의 뭐 나눗셈을 계산해달라. 뭐 그 정도 느낌 있네요. 그죠? 그러면 9의 부피나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9의 부피 까먹었을까봐. 그리고 9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저도 중학교 때 맨날 헷갈렸던 건데 9의 부피 분명히 뭐 분수꼴이 나와요. 근데 그 분수가 3분의 4였는지 4분의 3이었는지 늘 헷갈리더라 이거야. 그럼 결론은 3분의 4예요. 3분의 4. 이 부피는 3분의 4의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이더라. 이거 세제곱이더라.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3AB잖아요. 3AB의 지금 세제곱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9의 부피예요. 계산 좀 이따 하고. 기둥의 부피는 너무 쉽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럼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의 제곱, R이 6A입니다. 요거의 제곱 곱하기 높이 6AB의 세제곱 이와 같이 됐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게 W고 요게 V인데 지금 W분의 V를 계산해달라고 했네요. 이게 만약에 정리를 다 했을 때도 어떤 개수가 분수가 나왔다면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분수 안에 분수 생기는 거 우리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도 좋아요. V 나누기 W
그랬을 때 V. 나눗셈은 불편하니까 곱셈으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도 지금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행히 여기 잘 보면 전개했을 때 3 하나가 약분이 되어서 개수가 분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개수 정수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더 하고 가볼게요. 이거 정리하면 자 3분의 4 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냥 쓸게요. 3의 세제곱 A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3이 하나가 약분이 돼버려서 여기는 3의 제곱 즉 9만 남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여기다 옮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과정은 필요가 없었고 슉. 자 W 대신에 요거 계산한 걸 써보겠습니다. 파이 자 6의 제곱 얼마요? 36이죠. 36 그냥 써. 곱하기 36. 그 다음에 A 제곱 또 A가 있었고요. A 제곱 A니까 A 세제곱이 있었죠. A 세제곱 곱하기 요 6이 하나 더 있었어. 뭐 계산하기 귀찮아서 약분되면 참 좋으니까.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빼먹은 거 없죠. 요게 W였고 자 V는 요걸 위에 올려줄 건데 3, 3은 9잖아요. 9, 4, 36 뭐 36은 계산해 봅시다. 36 그리고 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6 파이 A 세제곱 B의 세제곱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약분이 잘 보이나요? 약분 일단 문자부터 A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 B 세제곱 뭐요? 파이 36 다 사라져버리네. 여기 6 하나가 남아있죠.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1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뭐 나름 깔끔한 답이 나오게 됐네요. 맞습니까? 이거는 뭐 차분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지수법칙 배웠던 거 이용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까먹었을까봐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13번 문제 봅시다. 부등식 문제군요. A 플러스 B가 B보다 작고 4AX 더하기 B가 3A 더하기 B보다 작다. 이거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해를 구해달라 요거예요. 자 여러분 1차 부등식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 뭡니까? 우리 부등식의 성질들 뭐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뭐 부등호 방향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었을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쪽 변에 x만 남기기 그게 부등식의 해 풀이 절차라고 할까요? 마치 1차 방정식을 풀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4ax b를 이항을 시켜버리면 bb는 사라지겠네. b 빼기 b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 3a가 남아있죠. 그럼 양변을 뭘로만 나누면 돼요? 양변을 4a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4a. 그럼 4a로 나누면 4a분의 3a가 되고 a는 어쨌든 약분이 돼서 4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요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나눴잖아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 있어. 양순지 음순지가 지금 필요하다 이거야. 뭐에? 4a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면 이 조건 지금 우리 건드리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닐 거라고. 이건 뭐야? b 이항시켜버리면 bb는 사라지잖아. a가 0보다 작다. a는 음수였군. 음수로 나눴어요. 4a도 음수니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군.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x가 4분의 3보다 크다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 곱하거나 나눌 때 그게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더라.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5번 문제 볼 텐데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부등식이 있어요. x에 관한 두 1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 두 부등식의 해가 같다고 합니다. 그때 a는 질문 깔끔해요. a가 어디 숨어 있나 봤더니 요 복잡한 1차 부등식에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 해가 같대요. 그럼 부등식을 이제 풀어서 x가 뭐보다 뭐 크냐 작냐 같냐 같은 뭐냐 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보다 요거 먼저 하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더 쉬워 보이니까. 그럼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x만 일단 남깁니다. 3 이항했어요. 그럼 빼기 3이 되니까 2죠. 자,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마 2로 나눠버리면 되죠. 마 2로 나누면 얘는 마 1이 될 겁니다. 근데 음수로 나누었으니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죠. 해 벌써 냈어요. 근데 얘 해도 얘가 돼야 된대. 정리해야죠. 자, 여기 개수가 또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어요. 다 정수로 만들어야 우리 좀 편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하면 충분합니까?
10만 곱해도 충분하겠죠. 10 곱하면 이거 좀 정수되고요. 이것도 2 약분되고 5 약분돼가지고 얘도 이거 하나 들어갈 거니까 다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제가 10을 먼저 곱해 볼게요. 10 곱하면 얘는 3이 돼 있겠죠. 3. 그럼 3을 이렇게 또 이렇게 분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3x 더하기 3a가 됐겠죠. 그 다음에 10을 곱했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3, 15x 이렇게 됐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고요. 양변에 10 곱했으니까 5와 10이 약분되어서 2는 4 마이너스 여기다 10 곱했으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자, x와 관련된 항들은 다 좌변,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버리죠. 이거 암산해볼까요? 요거를 먼저 이쪽으로 슉 이항을 했어요. 그럼 3x 더하기 2x가 됐잖아요. 5x죠. 그럼 5x 마이너스 15x니까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 3a를 이쪽으로 이항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이와 같이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뭘로만 나누면 됩니까? 마이너스 10으로만 나누면 되겠죠? 음수로 나누었으니 방향 바뀌고요. 마이너스 10분의 요게 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곱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10분의 뭐가 되나요? 3a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되나요? 맞죠? 자, 좋아요. 그럼 요게 요 부등식이 지금 해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해요. 근데 이거랑 똑같아야겠대. 이게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요게 1이면 돼. 요게 왜 마이너스 1이면 돼. 다 와서 이렇게 이걸 1이라고 읽어버리는 순간 나중에 채점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3a-4가 마이너스 10. 자, a 그냥 암산할게요.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3으로 양변을 나누면 마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다. 그냥 개수가 조금 복잡한 소수, 분수일 때 부등식과 또 부등식의 해가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연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a값 마이너스 2 해결을 했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여기는 논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학급에 30명이 있대요. 30명인데 1번부터 30번이라고 합니다. 그때 학생들의 번호를 n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n은 뭐 1부터 30까지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때 n분의 3이라는 수를 이제 정수, 유한소수, 순환소수로 분류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1번 문제는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 n은 몇 개니? 2번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n 몇 개니? 이걸 찾아보라는 소리죠. 역시 익숙했던 유형이에요. n이 여기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그건 유한소수인 거잖아요. 그런 거 찾아봐라 이겁니다. 단 이제 n은 1부터 30이 되겠죠. 분류해볼까요? 내가 좀 규칙을 좀 막 중복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잘 셀 수 있는 걸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답니다. 일단 첫 번째는 n이요 어떤 2의 거듭제곱들만 있는 경우를 좀 나눠봤어요. n이 어떤 2의 거듭제곱만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x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n은 뭐가 나올까? 이때 n으로 가능한 거 2의 1제곱 뭐 괜찮잖아요. 즉 2분의 3 같은 거 유한소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2도 되고 2의 제곱 됩니까? 2의 제곱 4잖아. 그죠? 2의 세제곱 되나요? 되잖아요. 8이니까. 2의 4제곱 되나요? 네, 되잖아요. 16이니까. 2의 5제곱 되나요? 안 되죠? 32니까. 30까지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렇게 분모가, 즉 n이 2의 거듭제곱인 형태는 이렇게 딱 4가지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4가지.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자, 5의 거듭제곱인 경우만 제가 헤아려 볼게요. 뭐 5의 y제곱 이 정도 해볼까요? 그럼 n은 자, 5의 1제곱, 즉 5. 5의 제곱, 25. 5의 세제곱, 125. 안 되잖아요. 그럼 2개밖에 없네. 세 번째.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자, n이 2의 x의 제곱 곱하기 5의 y제곱의 형태더라. 2도 보이고 y도 보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n이 몇 개일까요? 자, 둘 다 1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2, 5, 10 되는 거잖아요. 즉, 2 곱하기 5 괜찮잖아요. 2 곱하기 5 괜찮고 그 다음에 2가 2개 있고 5가 하나 있어요.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4, 5, 20 괜찮나요? 그럼 2에 만약에 세제곱이었다면 2만 3개 있었다면 8이잖아요. 8로 40 안 되잖아요. 그럼 5가 이제 2가 하나 있고 5가 2개 있었던 5가 2개 있으면 벌써 25잖아요. 25에다가 2를 곱해봤자 30은 넘어가 버립니다. 50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는 거야. 다 했네. 이면
틀리는 거죠. 뭘 놓친 걸까요, 우리? 요게 지금 분자에는 3이 있는 거 아니에요, 3? 그럼 3이, 여기 분모에 또 3이 있어서 3을 약분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 그렇죠. 요 3이 약분되면 여기는 1일 것이고, 여기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이 있었다면 3하고 3 약분돼서 2분의 1도 분명히 유한소수잖아요. 이런 것도 챙겨야 돼. 이제 이렇게 분리를 했으니까 여기에 전부 다 3이 하나씩 곱해졌을 때의 경우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우, 자, 세 번째. 이거 서술형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 친절하게 적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n이 이제 3 곱하기 이제 2의 어떤 거듭 제곱의 형태더라. 이거 여기에다가 지금 3이 곱해진 형태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n이 어떻게 될 겁니까? n이 x가 1이라면 2가 하나 있어요. 2, 3은 6. 아까 체크했던 거 3 곱하기 2 괜찮죠?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 4, 3, 12 괜찮죠? 자, 3 곱하기 2의 세제곱 8, 3, 24 괜찮죠? 근데 이게 4가 되는 순간 2의 4제곱 되는 순간 16 곱하기 3은 48이니까 넘어가잖아요. 안 돼요. 여기서 찾은 거 하나, 둘, 3개입니다. 차분하게. 자, 3 곱하기 이번엔 5의 거듭 제곱만 눈에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3 곱하기 5 괜찮죠? 15니까. 5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25잖아. 25 곱하기 3 해봤자 30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거 하나예요. 자, 마지막. 이번에는 여기에 3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5의 y제곱의 형태가 될 거니까 n은 이때 n은 3 곱하기 2 곱하기 5 이게 제일 작을 때 아닙니까? 그럼 3 곱하기 2는 6, 5, 30 뭐야? 30 끝이네. 저 제일 큰 게 30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만큼이 총 유한수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입니다. 어우, 꽤 많네요. 여기 몇 개예요? 잘 세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가 되겠다. 13개. 이거에 13개. 알겠습니까? 1번이 이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럼 요거 힘들었다면 나머지는 이제 쉬운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자, n분의 3 어쨌든 유리수잖아요. 유리수는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분류를 해보자면. 어떤 세 가지? 정수.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 아니면 딱 순환소수로만 분류가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다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원래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보이나요? 보이긴 하겠지만 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지금 유한소수인 게 지금 몇 개가 된 거예요? 이거 2번의 풀이라고 할게요. 유한소수인 거는 1번에 의해서 지금 이게 13개임을 찾았습니다. 13개. 그렇죠? 13개가 유한소수예요. 그럼 정수인 거는 몇 개일까요? 정수인 거. 정수인 거는 n이 뭐하고 뭐 있대요? 1인 거. 1분의 3 정수잖아. 또 3인 거. 3분의 3, 1 정수잖아. 그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1, 3으로서 2개가 있는 겁니다. 2개. 그럼 전체는 몇 개였대요? 전체가 30개였으니까 30개 중에서 15개를 빼버리면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개가 된다? 15개가 된다가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논수령 2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풀어드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은 빈칸 채우기랍니다. 빈칸 채우기. 네모가 지금 4개 있고요. 이게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근데 봤더니 뭐 하는 과정이냐면 0.1334444 이런 순환소수를 지금 분수로 바꾸는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이거 빠르게 고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빠르게 고치는 거 어차피 2번에서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바꿉니까? 여기다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자, 0.13. 자, 이거 빠르게 바꾸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자, 분모 해석합니다. 분모는 점 있으면 9, 점 위에 없으면 0, 소수점 만나면 멈춰라. 그리고 분자는 이쪽으로 수를 그대로 읽어라. 그대로 읽어라. 013이잖아요. 소수점 무시하고 013을 읽으세요. 그럼 013은 13이잖아요. 그럼 13을 쓰고요. 빼기, 항상 빼기가 생깁니다. 뭐? 점 없는 데까지만 01 이렇게 읽어버리면 돼요. 01. 01이 1이니까 그 1을 빼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90분의 12가 되는 거죠. 물론 약분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약분 해볼까? 뭐로 약분돼요, 이거? 3으로 일단 약분되면 6으로도 되네요. 6, 2, 12, 6, 1은 6, 6, 5, 30, 15분의 2 이렇게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의 이제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343 얘를 이제 x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x는 0.1343이고 이 식을 a라고 합니다. 그때 이 a의 양변에 10을 곱한 거예요. 왜 10을 곱했을까? 일단 10 곱해봅시다. 그럼 10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 곱하면 이 소수점 하나가 뒤로 쭉 가니까 1.3343 이렇게 되겠네.
요게 어쨌든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은 요 A에, 요게 A였잖아요. 양변에 이번에 또 100을 곱하는 거예요. 100. 자, 여기에다가 이제 100을 곱하는 겁니다. 100 곱하면 소수점이 뒤로 2개 갈 거잖아요. 2개 가가지고 13.333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어쨌든 두 번째 빈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시키는 대로 가서 우리는 빈칸을 일단 해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C 빼기 A를 하겠대요. 그럼 C가 여기 있었고요. A가 아닌 것 같은데 C 빼기 B 아닌가요? 그죠? B죠. C 빼기 B죠. 그럼 C에서 B를 뺐대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뺐어. 그러면 100X에서 10X를 빼는 일이 생기니까 이제 90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13.443에서 1.443 이걸 빼니까 이 뒤에 소수점 아래 부분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고 13 빼기 1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13 빼기 1이 되어서 1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변을 90으로 나누면 90분의 이제 12가 될 건데 항상 최종적인 답은 기하분수로 나타내버려 하세요. 아까 해봤죠? 15분의 2가 나왔죠. 자, 이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뭐 언제는 10을 곱하고 언제는 100을 곱하고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면 되냐면 결국 소수점 아래를 다 없애버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소수점 아래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게 목표야. 그럼 없애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일단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한마디가 오게끔 조작을 하는 거예요. 순한마디가 첫째 자리부터, 얘는 지금 둘째 자리부터 순한마디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3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첫째 자리부터 반복되게끔 일단 첫 번째 스텝을 거쳐주는 겁니다. 그게 10을 곱했던 거죠. 그래서 10을 곱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만들어주는 건 사실 여기서 100을 곱해도 좋지만 이걸 가지고 또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로 또 반복되게 10을 더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10 곱한 게 100의 x잖아요. 그래서 100x,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했으니까 또 13.333 이렇게 첫째 자리부터 똑같게 반복되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버려서 13 빼기 1이 되었던 거죠. 그게 10이었죠. 그 13 빼기 1이 여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좀 편리하게 좀 기억을 하는 게 013에서 01을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구조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1번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번이지. 2번. 자, 2번은 0.1343 방금 바꾸는 수예요. 15분의 2입니다. 이거와 0.6 사이의 분수 중에서 분모가 45인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다 한번 찾아보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게 일단은 15분의 2였고요. 15분의 2인데 우린 분모가 지금 45인 분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15도 45로 통분할 수 있잖아요. 15도 45로 통분할 수 있잖아요. 33 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33. 그래서 45분의 3을 곱했으니까 6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그 4이라고 했으니까 0.6은 10분의 6인 거잖아요. 유한소수잖아요. 10분의 6. 그럼 이건 약분하면 5, 2, 5, 10, 2, 3, 5분의 3이었던 거야. 근데 이것도 45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45로. 그럼 45분의 얘는 5, 9, 45니까 3, 9, 27이 되었겠죠? 자, 이 사이에 있는 분수를 지금 찾고 싶은 겁니다. 뭐가? 분모가 45인. 그럼 여기 있는 이제 분자만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분자를 잘 뭐라고 해볼까요? 뭐 A라고 해볼까? A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A는 6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요게 지금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45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또 체크를 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45 빨리 소인수 분해 해볼래요? 45? 서술형이니까 또 써야겠죠. 자, 45분의 A라는 것은 자 45는 9, 5,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이므로 지금 요 3의 제곱이 여기 분모에 살아남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5만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A는 요 3의 제곱, 즉 9를 약분을 시켜야 돼. 즉 A는 뭐의 배수? 9의 배수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므로 A는 9의 배수 9의 배수이다. 따라서 이제 결론 내면 됩니다. 9의 배수 중에서 6보다는 크고 27보다 작은 거 뭐 있나요? 9 이런 거 9의 배수 9 되네요. 9와 9, 2, 18도 되네요. 9, 3, 27은 안 되겠죠. 사이에 되는 이다. 이거다. 따라서 분수를 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맞아, 여기가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따라서 45분의 9와 다음에 45분의 18인데 이것도 물론 약분을 해서 써줘야겠죠. 약분하면 9, 1은 5분의 1이 될 것이죠. 이거는 9, 2, 18, 9, 5, 4, 5분의 2가 되겠죠.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요? 보이네. 5분의 1
그래서 5분의 2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